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퇴근하고 오늘도 농약 이야기 요즘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오늘은 이렇게 비선택성 제초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미리 예고해 드렸지만은, 요거 준비하다 보니까 눈에 요 스탬프 유제가 눈에 띄게요. 오늘 스탬프 유제 하나 더 설명하고, 다음에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비선택성 제초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빠뜨린 이유가 다시 하는 이유가, 제초제는 좀 그냥 건너뛰려겠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적용 작물, 그냥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배추가 있네 하고 배추 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흔히 쓰는 약들 쓰는데 그냥 스톱을 써도 되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농약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알고 쓰면 참 풀이 잘 죽고 효과 좋은데, 잘못 쓰면 폭망한다. 폭망한다. 그래서 저는 풀약만큼은 꼭 설명할 때 잘못 쓰면 폭망한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좀 주의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기 농약 사용 지침서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스톰퍼는 우리 흔히 아는 펜디 메탈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약입니다.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펜디 메탈린 유제 입제. 입제로 또 있고 이런 유제도 있는데, 오늘 입제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유제는 제가 겸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성분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각사에서 많이 만듭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요 스탬퍼란 요 브랜드로 나온 것은 원제고요. 이제 카페 제품, 즉 제네릭, 즉 복사품, 이 오래되면 특허권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각 사에서, 각 농약사에서 이제 비슷하게 많이 만듭니다. 복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뭐뭐 있는가 하면, 한국상공하고 팜한농에서는 스톰프를 만들고요, 입제나 유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농에서는 데드라인, 농협케미칼에서는 아리펜디, 그리고 선물에서는 뭐 바테풀, 그리고 뭐 인바이오 펜디, 단초. 이 펜디란 말은 원재 이름이 펜디입니다. 펜디 메탈린. 그래서 펜디란 말을 활용했고요.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여기 보면 적용 작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파종 복토 후에 사용하느냐, 그리고 정식 1일 전에 사용하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파종 복토 후냐 정식이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흔히 이제 실수를 많이 해요. 뭔가 하면 여기 볼게 배추가 있네 이러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배추 등록돼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파를 하고 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직파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모종에서는 괜찮은데 직파를 하고 하게 되면요, 발화가 불량하고 발화가 안 됩니다. 이 풀이 안 나도록 하는 약이지, 약 자체가. 참고로 이 펜디는, 저 펜디 메탈린 스톰퍼, 흔히 말해서 스톰퍼로 설명할게요. 스톰퍼 유제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토양에 처리하는 토양 처리형, 즉 발화전 제초제입니다. 발화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즉 작물이 잡초가 발화되기 전에 살포를 해서 일종의 토양의 코팅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풀이 발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게 정식전이냐 발화전이냐, 요거 잘 보셔야지 적용 작물을 보더라도 그런 실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제 같은 경우는 사용 양량은 60에서 100, 어떤 건 40ml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씨앗이 발하는데 아주 씨앗이 작은 것들은 양량을 이렇게 100ml 치면 큰일 납니다.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톰프의 주의사항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렇게 양양은 꼭 좀 지켜달라. 마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100ml입니다. 마늘은요. 이거 마늘은 그 종구 자체도 크고 밀어올리 힘도 좋습니다. 마늘이나 쪽파 이런 거. 그런데 다른 것들 보면요. 이런 40ml 되어 있는 것들 보면 의외로 약한 것들 많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물을 그 뭐 모종을 하고 그 작물이 있는 상태에서 칠 경우에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칠 때는 역시나 양양이 적다. 좀 진하게 하자. 그러면 약해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줄기가 살아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양 꼭 지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더 듣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할게요. 자꾸 이 책을 보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자 이제 스톰프 보시면 이게 이 스톰프는 색깔이 노랗습니다. 뚜껑도 노랗지만 실제 노래요. 제초제는 식물 전멸제 외에는 다 노란색입니다. 그게 식물 전멸제 그 비선택성 원래 다 제초제 이렇게 다 노란색이었는데 라벨도 노란색, 뚜껑도 노란색이었는데 최근에 그 비선택성 제초제 즉 바스타, 근사미 제가 최근에 줬는 그런 약들 있지 않습니까? 테라도 골드 뭐 이런 약들 하이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약들은 비선택성이 되다 보니까 뚜껑을 더 조심하라고 노란색에서 어떻게 뭘 바꿨다? 붉은색으로 바꿨다. 제초제 뚜껑이 바뀐 이유가 그렇습니다. 더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 노란색인데 내용물도 노랗습니다. 이게 이 스톰프 이거를 치고 특히 저런데 그 건물, 벽, 외벽 이런 데 치면 노랗게 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변에 그 죽이는 약하고 혼용해서 칠 때 이 스톰프는 피하는 것이 좋다. 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약통도 색깔이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을 치면 또 장점도 있어요. 약을 치면 약을 친 자리는 미세하게나마 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톰프 들어간 부분은 약이 갔다 안 갔다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보이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스톰프는 출발 자체가 염색약이었습니다. 염색약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물을 흙에 버렸겠죠. 버렸는데 이상하게 스톰프를 버린 곳에는 풀이 안 나더라. 그래서 염색약 개발하다가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보니까 이게 잡초 발화 억제 효과가 있구나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제초제입니다. 우리 생뚱맞게 비아그라가 다른 약이었는데 의외로 다른 효과로 또 쓰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스톰프도 출발 자체가 염색약이었다. 염색약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약을 치고는 쳤는 곳이 눈에 보인다. 또 나쁜 점은 특히나 건물 외벽에 풀약 죽이고 안날약 금하면서 칠 때 혹시나 묻으면 색깔이 묻습니다. 그럼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스톰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특히 배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정식 전에 사용하는 것이지 이게 직파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배추 직파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쓰면 발화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제가 펼쳐 볼게요. 이게 대단히 많은 작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PLS 때문에 이 등록된 약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설마 괜찮겠지 하고 있겠지 뭐 등록 뒤에 있겠지. 왜냐면 이게 라벨이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있겠지 하고 이제 약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 치는가 하면 콩과 작물은 씨앗도 굵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잡초 발화전 제초제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뭐 라쏘, 아레 알라 유제 그리고 듀알 뭐 이런 것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스톰프에는 죄송하지만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콩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콩과 작물에 파종을 하고 파종 후에 이게 잡초 발화전에 처리를 하게 되면 콩이 발화가 되게 안 되든지 올라와도 떡잎이 기형이 되든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양양에 따라서 차이 나겠죠. 그거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제 PL에서 설명드린 김에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펼친 김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눈에 띄는 게 도라지,
자, 도라지 요건 또 사용이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씨앗을 도라지가 1년생 되면 되게 보면 막 풀이 많이 나잖아요. 도라지가 등록돼 있네라고 이 스톰프를 치게 되면 망한다. 어릴 때는 원캉 어리기 오기 때문에. 그럼 언제 치느냐? 보시면 2년생부터 출하전 토양철입니다. 즉 3월달. 도라지는 3월 말 4월 초. 추운 곳은 뭐 4월 초에 보통 발화가 되는데요. 좀 발화가 좀 늦습니다. 다른 것보다 늦는데 그 싹이 올라오기 전에 토양철을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잘 봐야 됩니다.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보통 며칠 전에 저에게 그 도라지는 어떤 약을 치면 좋으냐라고 질문하신 분 계신데요. 자, 이게 피레스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지난번 제가 설명드린 그 바스타 엄청나게 많은 약이 농작물이 등록되어 있는데 죄송해도 희한하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년생 출하전 토양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미등록된 약은 PLS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자가 소비율 때는 어떡하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저 혼자 먹을 것 같으면 좀 쉴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바스타는 토양 박테리아에서 추출된 그런 그 출발 자체가 제초제이기 때문에 흙에 묻으면 성분이 불활성화되고 바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갈 일은 없는데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라지에는 항상 저희들은 오면 도라지약 달라면 바스타 못 권합니다. 왜? pH 때문에. 그럼 뭘 권하느냐? 제가 어차피 나중에 설명드리려 한 선택성 제초제인데요. 이런 나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버는 이게 화분가 작물만 죽이는 선택성입니다. 화분가, 즉 우리가 하는 화분가는 발행이, 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화분가, 즉 사초가 뭐 저런 그 우리가 하는 그 사초가 작물은 안 되고 발행이만 그 화분가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도라지에는 이게 광역 작물이지만은 화분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도라지는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발행입니다. 발행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도라지를 덮어버리면서 그 무게로 도라지를 눌러서 도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나는 약 스톰프하고 죽는 약 나버 두 가지만 쳐도 다른 명아주라니 몇 개 좀 나지만은 그래도 도라지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권하는데 희한하게 출하전에 겨울에 보면 또 그 가을에 발화되는 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이제 그 발화되는 그런 그 망초 같은 개망초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잎이 파랗게 벌써 도라지 싹보다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자가 소비용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바스타 치고 싶어요. 왜? 땅이 분해되기 때문에 바스타하고 이런 스톰프 섞어서 전착제까지 섞어 쳐버리면 우선 도라지 밭이 깨끗하거든요. 하지만 PLS가 생긴 이후부터는 권하지를 못한다. 또 막 비슷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산소 같은 데 보면요. 산소에 보통 이제 뭐 동장군, 뭐 가소론, 또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산소로 이런 것들 보통 산소에 뿌리잖아요. 근데 산소에 사실 농작물 날 일은 없거든. 그냥 잔디만 잘 키우면 되기 때문에 그때 역시나 이 스톰프 입제 스톰프 유제만 있는 것이 입제도 있습니다. 스톰프 입제를 싹이 나기 전 봄에 3월, 4월 그리고 또 나중에 1년에 2번 해가지고 한 8월 말 9월 가을에도 발효 되는 게 있으니까요. 한 2번 정도 뿌려주시면 확실히 잡초는 덜 납니다. 덜 난다. 그래도 저희들이 권할 때는 이렇게 산소로 이런 것들 이제 등록돼 있는 것 이런 것을 보통 권합니다. 제가 등대롭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이 스톰프는 치실 때 작물이 있을 때는 약에게 묻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배추 같은 경우 등록돼 있다고 아무렇게 치면 큰일 난다. 특히 배추잎에 묻으면 약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추잎에 이런 데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치셔야 된다. 라는 말씀 김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스톰프 특히 주의사항 콩에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콩에 그리고 직파한 배추 쓰지 마시고 또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이 스톰프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그 양을 좀 지켜달라. 이게 양파밭에도 치거든요. 양파에는 60ml 양파는 보시면 제 기억에 60ml인데 양파하고 마늘하고 보통 가리 하다 보니까 같은 양을 사용합니다. 이 보면 양파 정식 후
그 잡초 발화 전에 양파는 증식 후 잡초 발화 전에 60ml를 사용합니다. 마늘은 폭토 후에 100ml 사용합니다. 양이 다르다. 그래서 양파 칠 때 다르고 마늘 칠 때 다르다. 그러니까 이 스톰프는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양량을 지켜야 되고 등록 안 된 거는 뭐 괜찮겠자고 치다가는 폭망한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요 스톰프 이야기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시면서 좀 모르면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농약 사시면서 농약사나 농협에 가서 물어보시고 사용하셔야 되고, 아니면 꼼꼼하게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 떼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읽어보면서 또 공부도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스톰프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선택성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웃음 함께하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묘합니다. 이렇게 연생약 만들다가 농약을 만들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예, 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